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예,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에 대해 어제 정부가 북한에 수정 제안을 했죠. 지난주에 남쪽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제안했었는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하루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이산가족 회담을 하자라는 수정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저녁 때 정부가 거꾸로 이산가족 상봉 회담은 모레 23일 판문점에서 먼저 하고 금강산 회담은 한 달 뒤인 9월 25일에 금강산에서 하자고 재수정 제안을 보냈습니다. 네, 순서를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수정 제안에 앞서서 북한이 어제 낮 1시쯤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연계돼 있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먼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회담 안 받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못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그 이산가족 상봉까지 다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저녁 때 선 이산가족 후 금강산 이 입장을 북한에 보낸 겁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돼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연계가 안 됐다기보다는 순서를 뒤집어서 연계시켰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북은 이산가족을 지렛대로 금강산을 다시 열겠다라는 목표고 반대로 남쪽은 금강산을 지렛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네, 결국 서로 신뢰의 문제네요.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북한이 그 두 사안이 연계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남쪽의 선 이산가족 후 금강산 이 제안을 받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이 진짜로 있느냐라는 것을 북한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광 재개의 뜻이 진짜로 있다면 이산가족 회담을 먼저 해도 뭐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문제만큼은 그렇게 큰 의지가 없어 보이고 따라서 철저하게 이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계산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변수로 보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오염수 300톤이 추가로 유출됐다면서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안에 있는 지상 탱크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300톤이 흘러나와서 주변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쿄전력이 어제 밝혔습니다.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인데요. 탱크 하나에서 발생한 오염수 유출로는 원전 사고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탱크 유출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유출된 지점에서 바다까지는 500m 정도 떨어져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지하 경도에서 바다로 유출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안, 별도의 안 좋은 소식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후쿠시마 현내에서 갑상선암에 확정된 어린이가 18명이라는 후쿠시마현 건강검토위원회 발표도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것보다 6명이 늘어났는데요. 원전 사고가 영향을 미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만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외교부가 어제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아베 정부의 강요들이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에 대책을 협의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북한에는 큰 소리 치는 정부가 또 일본에는 한없이 약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의 최고 지도자가 체포됐다고요? 쿠데타로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의 정신적 지주 바디의 의장이 어제 카이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과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끌었다라는 혐의였는데요. 바디의 의장은 그동안 시위를 하다가 숨진 아들의 장례식에도 안 나타날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 지냈었습니다.
과도 정부는 친정부 언론을 통해서 이 바디의 의장이 교도소로 옮겨지는 장면을 일부러 내보냈는데요. 이거는 무슬림 형제단의 어떤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라고 영국 BBC 방송이 해석했습니다. 바디의 체포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도 비판했는데요. 과도 정부가 포용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곧바로 새 임시의장을 지명해서 조직의 와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집트 원조 중단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면서요? 예, 7월 초에 쿠데타 직후부터 이 원래 나왔던 논란이지만 최근에 군부의 시위 무력 진압으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정도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인의 51%가 이집트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원조를 끊으면 미국의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군사 원조를 계속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집트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원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피해 때문에 원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솔직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이 원조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백악관은 일단 그런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네. 자,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룰라 복귀 세력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내년 브라질 대선에 룰라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룰라의 후계자인 호세프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과거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선에 나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벌어지고 나서 최근에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집권 노동자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룰라 복귀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룰라는 2번 대통령을 했는데 3선 연임은 불가능했지만 한 번 건너뛰고 나오는 거라서 출마는 일단 가능한 상태입니다. 푸틴 같은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때문에 어제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 어떤 분석이 있습니까? 어제 인도와 브라질의 위기설, 이 두 나라의 위기설이 크게 대두됐었고 이 두 나라 말고도 요즘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통화 가치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선진국에서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흥국들은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신흥국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미국 또 선진국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위기의 중심에 인도가 있는데요. 정부 부채가 크고 또 경상수지도 적자라서 해외 자본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면서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부자의원 50명 명단이 발표됐다고요?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발표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최고 갑부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 데럴 아이사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몽준 의원의 재산이 1조 9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아이사 의원이 한국에 오면은 1등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위는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이고 약 1,30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요. 3위는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9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범위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2위 이하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국회의원 재산 10걸 중에 안철수 의원을 빼고는 다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현영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새누리당이니까. 그런데 미국은 50걸 중에서 공화당 의원이 29명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비공화당계 의원도 꽤 있다는 게 한국하고는 차이점이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